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는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벨 누르면 버스가 안 서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기자동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희박해요. 그쪽은 좀 그 힘든 감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뭐라고 그래 왜?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닫히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씨의 계속된 폭언에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면서도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시킨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사경을 넘나들면서도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는데요.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속도를 줄입니다. 이어 조심스레 차선을 바꾸고 안전한 갓길에 정차합니다. 차를 세운 기사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만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사님께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오른손을 계속 이제 가슴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시기는 했거든요. 의식은 있고. 승객들이 구급대원을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은 운전기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급성 뇌출혈로 사경을 넘나들면서도 승객 40여 명을 구해낸 운전기사는 55살 한원기 씨. 한원기 기사는 쓰러진 와중에도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정확한 판단으로 승객의 안전을 챙긴 한 씨가 승객들은 고맙기만 합니다. 그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와중에 갓길에 세워서 사실 그 승객들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좀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사실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여가지고. 평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한 씨에게 생긴 불행이 동료들은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우리 운전기사 대변해서 빨리빨리 툴툴 일어나서 건강을 찾았으면 바람입니다. 한 씨가 깨어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가족들은 남을 먼저 살핀 본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카들도 결혼식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손 잡아주기로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하나 서울 사회 곳곳에 눈길을 끄는 다양한 뉴스, 아침엔 이런 일이에서 모아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버스 사고가 났었는데요. 어제 부산에선 버스기사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공항로에서 승객 20여 명을 태운 리무진 버스가 3km 정도 운전 경로를 벗어났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승객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보니 운전기사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눈초점이 풀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들도 겨우 잡고 있었다는데요. 승객들은 버스가 횡단보도에 멈춘 사이에 차 키를 뽑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버스가 멈춘 뒤에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들의 기지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네요.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갓길을 포기하고 남을 돕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늦은 밤 시내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의식을 잃었는데 버스기사는 노선을 바꿔 곧장 병원으로 향했고 그 사이 승객들은 심폐소생술을 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시내버스에 탄 20대 남성의 목이 갑자기 뒤로 꺾입니다. 발작 증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버스기사 43살 임태규 씨가 119에 신고했지만 승객들은 기다리지 말고 병원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떤 승객 한 분께서 응급차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병원에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임 씨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승객 두세 명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승객들이 병원으로 가자는 데 동의해 버스기사는 비상등을 켜고 달려 약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노선을 벗어났지만 승객들은 환자부터 보살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병원에 미리 전화를 해 응급 의료진을 대기시켰습니다. 쓰러졌던 20대 남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시간 이내에 나중에는 잘 걸어서 귀가를 하셨었어요. 버스 승객들과 운전기사의 현명한 판단이 이웃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어가 될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동조가 된 겁니다. 승객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승객 20여 명은 환자를 병원에 옮긴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시내버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은 아이를 버스기사와 승객이 함께 도와서 살려냈습니다. 버스기사의 빠른 대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 한 아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버스기사는 차를 멈추더니 아이를 바닥에 눕혀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버스 기사를 돕고 119 구급대를 부릅니다. 6살 난 박모군이 할머니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쓰러진 건데 버스기사 56살 이종락 씨와 시민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4분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요. 회사에서 해서.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고 참 아이를 살렸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소방당국은 박군이 고열로 인한 구토와 경련으로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쓰러졌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며 4분의 기적을 또 한 번 일으켰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119 구급차가 전복이 돼서 피를 흘리면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한 구급대원들, YTN 페이스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심하게 다친 구급대원들을 기자가 만나봤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친 50대 여성에게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탄 119 구급차가 갑자기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옆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고를 본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량 뒤쪽을 보니 구급대원들이 여전히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구급대원은 머리에 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두 분이서 피 흘려가면서까지 계속 번갈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주시니까 환자 살리겠다고 그러시는 모습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구급대원들의 노력에도 긴급 이송하던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내용이 YTN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댓글과 함께 구급대원들의 헌신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구급대원들도 그런 상황에 다쳤더라면 사명감을 갖고 먼저 환자한테 가서 응급처치를 시행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구급차 운전하신 분들은 이제 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중상 입은 환자를 이송 중에 난 사고라 징계를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차량의 신호 위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구급대 일원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이런 소방관이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구급차를 빠르게 몰다가 사고가 나도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 퇴근길 상습 정체구역에 다다르자 막막해하며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도로에 서 있던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서더니 생명의 차선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모세 기적 덕분에 환자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들이 피해 달리다가 119 구급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소방관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환자를 차량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구급차를 몬 이모 소방관은 신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긴급 차량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면책이 되지만 충돌한 차량에서 중상자가 생기면 면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288건으로 2012년보다 80% 넘게 늘었는데 주변 차량들이 양보해주지 않고 심지어 방해 운전까지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리는 구급차들이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급차를 보면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잠시 차를 멈추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견인차에 끌려가던 승용차가 연결고리가 풀려 뒤로 돌진하면서 등굣길 여고생들을 덮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 여고생 한 명이 어제 새벽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최초 병원의 치료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등교 중이던 여고생 3명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르막길에서 견인차에 끌려가던 승용차가 두 차를 연결하는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무인 상태로 뒤로 미끄러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들을 덮친 겁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인 16살 A양은
비교적 경상인 골반 골절상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양은 응급처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엄마는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CT를 못해서 그 당시 조치는 그럼 제대로 다 된 건가요? 아니 그건 대비를 안 해서 배가 아프다고 해도 CT를 안 찍어줬어요. 계속 지켜만 보고 있겠다고. 해당 병원은 피해 학생 측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A양은 당일 밤 10시쯤이 돼서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환자는 예방 가능한 외상 환자 사망 케이스죠. 골든타임을 놓친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런 케이스야말로. 다음날 새벽에 한번 쇼크가 왔고. 늦었네요. 네, 늦은 상황이죠. 이때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유족에 따르면 A양은 어제 새벽 지방색전증으로 인해 끝내 숨졌습니다. A양이 처음 옮겨졌던 병원 측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냐는 물음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처음 A양을 치료했던 병원이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은행 임산부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가드레일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임산부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가드레일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던 30세인 한 여성이 중국 산시성 미지 지역에서 길을 걷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드레일에 몸을 기대고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기절을 해버렸고 그녀의 머리는 가드레일 틈 사이에 끼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그녀의 쌍둥이 태아들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몇몇 목격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는 이 가드레일을 손으로 부수려고 애를 썼으나 이 여성과 태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 경찰 측은 살인의 가능성은 제외시켰으나 여전히 그녀의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핸드백에 자신의 대변을 숨긴 여성이 계속해서 데이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인인 마켈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마켈라 씨는 3월 마지막 주 5분간이지만 유명세를 탔습니다. 바로 그녀의 상쾌하지만은 않은 좀 그렇고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큰 가슴밖에 보이지 않는 금발의 마켈라 씨는 데이트 도중 화장실 변기에 물이 내려가질 않자 자신의 대변을 핸드백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뒤 그녀는 트위터에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마켈라 씨가 관심종자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하필 이런 이야기로 관심을 받으려 할까요? 그러나 그녀가 혹시라도 그랬다면 그녀는 원하는 것을 얻었네요. 왜냐하면 그녀의 똥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나서 그녀의 이 똥 같은 똥 이야기를 들은 남성들로부터 끊임없이 데이트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3월 마지막 주 마켈라 씨가 마트에서 만난 한 남성과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잘 되어갔으며 그녀는 그의 아파트에 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도중 신호가 왔습니다. 자연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대변을 변기에다 안전하게 착륙시킨 마켈라 씨는 변기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손을 화장지로 둘둘 둘러싼 뒤 변기 속에서 헤엄치고 있던 대변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대변을 넣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마켈라 씨는 화장지에 잘 싸서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던 마켈라 씨의 데이트 상대는 그녀에게 아름답다면서 온갖 칭찬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 끈적한 결과물을 처리할 방법을 알아내는 데 급급한 마켈라 씨는 조언을 얻기 위해 여자 형제에게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녀의 데이트 상대가 화장실로 가더니 할렐루야!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켈라 씨는 화장실로 되돌아가 드디어 대변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남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에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마켈라 씨의 이메일에는 끊임없이 편지가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데이트를 위해서라면 대변도 참을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나 보네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이런 소방관이 긴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구급차를 빠르게 몰다가 사고가 나도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 퇴근길 상습 정체구역에 다다르자 막막해하며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도로에 서 있던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서더니 생명의 차선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모세 기적 덕분에 환자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사거리에서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들이 피해 달리다가 119 구급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친 소방관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환자를 차량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심지어 구급차를 몬 이모 소방관은 신호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긴급 차량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면책이 되지만 충돌한 차량에서 중상자가 생기면 면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구급차 교통사고 건수는 288건으로 2012년보다 80% 넘게 늘었는데 주변 차량들이 양보해주지 않고 심지어 방해 운전까지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리는 구급차들이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급차를 보면 내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잠시 차를 멈추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이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면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벨 누르면 버스가 안 서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희박해요. 그게 좀 그림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다치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는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벨 누르면 버스가 안 쓰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지.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희박해요. 그쪽은 좀 그 힘들감이 있지 않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버스가 지금 사진을 보면 심하게 훼손된 모습이죠. 인도위에 도로 표지판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아침 7시쯤에요. 경기도 일산 준혁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술에 취한 60살 김모 씨가 라디오를 들고 버스에 탑승해서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가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면서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취한 승객이 이 말에 화가 났는지 갑자기 버스기사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 김모 씨가 운전사의 눈 쪽을 가격해서 버스기사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마을버스가 인도위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잇따라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골절상을 입고 17명이 가볍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근길 버스에 탄 60대 취객이 느닷없이 버스기사를 폭행했습니다. 놀란 기사가 순간 운전대를 놓치면서 버스가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아 20명이나 다쳤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60살 김모 씨가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라탑니다. 호주머니에서 라디오를 꺼낸 김 씨를 향해 버스기사가 몇 마디 하자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항의합니다. 잠시 뒤 버스는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와 교통표지판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라디오 같은 걸 들고 계셨는데 그걸로 계속 시끄럽게 하시니까 운전자분이 시끄럽다고 뭐 하시는 거냐 그러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소형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김 씨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김 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창문으로 손을 넣고 뺨을 두세 차례 치자 운전기사가 그만 핸들을 놓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먹인지 뭔지 안경 끼고 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 사고로 운전기사 48살 오 씨와 승객 등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운전기사의 나무라는 말에 화가 나서 술김에 폭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충돌로 폭행 장면이 손상된 버스 블랙박스 화면 복원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김 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지용입니다. 지난 3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편의점. 반팔 차림의 남성이 의자에 앉은 다른 남성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는 편의점 안에서 냉동고 문짝을 들고 나와 막무가내로 내리칩니다. 놀란 편의점 직원이 말려보지만 역부족. 문을 걸어 잠그자 유리병을 집어던져 박살냅니다. 그냥 팬이 아니라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잔인하게 그렇고 눈빛을 보니까 살기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화면 속 남성은 41살 이모 씨.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곳에서 10여 분 동안 계속된 이 씨의 난동은 지인을 폭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다 갑자기 19살 여대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나가던 여대생한테 그 물이 튄 거예요. 물이 튀니까 여대생이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쳐다보니까 또 이제 자기 쳐다봤다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여대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지만 발작 증세를 보였다며 30분 만에 풀어졌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보다도 피의자 인권이 있잖아요.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2시간 만에 재발로 귀가했습니다.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경찰은 나흘 만인 오늘 경북 칠곡에서 이 씨를 붙잡아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 손님과 주인 간의 실랑이가 자주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격분해 식당 주인을 폭행한 30대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시간 대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다짜고짜 식당 주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위 손님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뒤따라 나온 주인 아들까지 폭행합니다. 폭행의 발단은 건물 내 흡연 때문. 식당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을 식당 주인이 꽁초를 주우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가 화를 입은 겁니다. 이런 행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주인이니까 맞아도 그냥 다행이지만 억울하면 이렇게 볼수할 수 있지만은 주차 요원이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들 집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손님이 담배 피는 걸 보고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부자는 코와 입술, 눈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안동의 한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30대가 음료수 병을 깨 휘두르며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님이 식당 등에서 부리는 행패는 해마다 10,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손님이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갑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땅에 떨어진 음식물을 먹이며 난동을 부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남자 3명이 음식점에 들어와 볶음밥을 주문합니다.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나 철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을 불러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밥이냐고 강아지냐고 개냐고 개밥짓이 이렇게 올리냐고 그렇게 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볶음밥을 집어 종업원에게 먹입니다. 분이 덜 풀린 듯 뒤통수를 때리며 다시 한번 밥을 먹이려 합니다. 김치를 머리에 뿌리고 음식점 집기도 집어던집니다. 일행과 업주의 만류에도 20분 넘게 난동을 부린 손님. 하지만 이 남성은 이튿날 경찰 조사에서 벌금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사과나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이제 합의는 그럼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온 대학생 홍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일을 그만둘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왜 일하면서 손님들한테 그런 걸 당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들었죠. 경찰은 난동을 부린 31살 정모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라면 상무, 남양유업, 경주빵. 최근 소위 갑행사 하려다가 되레 을에게 큰 코 다친 사건들이죠. 중국에서도 외제차를 모는 청년이 청소부를 폭행했다가 몰려나온 시민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등의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고급 외제차를 둘러쌌습니다. 50대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이 외제차 앞을 막아섰는데 외제차에서 내린 청년이 청소부를 때린 겁니다. 太伤心了，确实对我环境太不的尊重。 외제차와 청년은 경찰의 통제하에 3시간 만에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청소부에게 우리 돈으로 450만 원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고급 외제차를 몰던 음주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가자 수백 명의 택시기사들이 몰려나와 역시 외제차를 둘러싼 뒤 차를 부수고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회 통제가 엄격한 중국에서조차 극심한 양극화가 가져온 차별과 무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약자들의 집단 행동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요양시설에 사회 봉사 활동을 하러 간 고등학생들이 노인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괴롭히고 장난치는 동영상이 퍼져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너무 정도가 심해 경찰이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일어나. 이게
원하는 겁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유명 인터넷 만화의 대사를 따라한 겁니다. 할머니는 손살에 치며 장난치지 말라고 요구하지만 도를 넘어선 행동은 계속됩니다. 이거라. 안정이 필요한 다른 병실의 노인에게도 반말로 큰 소리를 치고 침대 난간을 강하게 흔들기까지 합니다. 등장하는 10대들이 재미삼아 찍었다며 직접 인터넷에 올린 걸로 알려진 이 동영상은 어제부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10대 2명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교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다 학교로부터 사회봉사활동 징계 처분을 받아 한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두 학생을 포함한 교내 규정 위반 학생 9명을 징계성 봉사활동에 보내놓고 단 한 명의 인솔교사도 동행시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가야 맞죠. 네, 이번에는 학부모 인솔에 보냈습니다. 학부모님도 전부 직장 관계 때문에 이제 싫어가지고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학교 측은 이 학생들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철없는 아이의 장난. 장난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28일 노인시설에 봉사활동을 간 고교생들의 도 넘은 장난 영상에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순천 제1고 폐륜 고교생이라는 검색어가 전 포털 사이트의 순위권을 기록하며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손가락질과 반말을 하며 수치심을 주는 장면들과 그 영상을 찍으며 웃고 있는 다른 학생의 소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에 등장하는 순천 제1고 학생들은 상습 흡연 등으로 적발돼 징계성 외부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 이런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식간에 급속도로 퍼진 영상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된 친손녀 A씨도 SNS에 죗값을 치르게 빌어달라는 글을 남기고 가수 로이킴도 감정 섞인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했는데요. 한 학교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에서 학생들이 한 대사는 인기 웹툰 노블레스를 패러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제2고교 홈페이지는 개설 후 총 방문자 27만여 명 중 28일 방문자만 무려 25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요구로 폭주했습니다. 학교는 페이스북에 해당 학생들을 중징계 처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과문을 올리고 오늘 해당 학생들에게 3일 등교 정지 후 전학 공고를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3일 안에 전학을 하지 않을 시에는 퇴학 조치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인 순천경찰서도 영상 관련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형사처벌 여부 등을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엄정하면서도 신중한 조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리다고 모든 행동이 용서받을 수는 없죠. 영상 끝에 아이들이 웃으며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사과를 할 정도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런 영상을 찍고 그리고 SNS에 게재하고 그 후 연이어 한 거짓말까지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법과 윤리에 모두 어긋나는 이런 행동엔 엄정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를 광고 없이 즐기고 싶다면 유튜브 레드.
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배를
있습니다.